모멘텀도 없고 주도주와 매수 주체를 찾기도 참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악재가 나온 상황도 아닌데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매매하는데 옴짝달짝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과 하나대투증권의 김두원 연구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18일째 자금 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8일 연속 자금이 순유출된 가운데 유출 규모도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18일 동안 순유출된 자금은 2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유가 하락입니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다시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철강주 약세입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 3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철강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유가가 지난주 목요일 날 중동 지역 불안 때문에 터키 시리아 간 분쟁 때문에 하루에 이제 4%가 급락을 했는데 다시 하루 만에 2%대 급등을 하면서 90달러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상승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원자재 시세들도 좀 궁금한데 김두원 연구원께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좀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전일 국제 유가죠. WTI가 배럴당 89.39불로 90불을 이제 하회하였는데요.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향방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상존하고 있으나 향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좀 예측 가능한 이제 수요 측면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확장 국면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는데요. 이번 확장 국면으로의 진입은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도 선행성을 갖고 있는 신규 주문 부분이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신규 주문이 동반 상승하였을 경우에 3개월 이상 지속했던 확률이 한 80% 정도로 따라서 향후 3개월 이상의 지속성을 내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지난달 QE3로 인하여 전반적인 달러 약세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향후 작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유가 상승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의외로 유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가가 상승 또 이제 상품 가격도 같이 상승 이런 흐름이 나타나야지 어쨌든 주식 시장에는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증권주, 건설주 그런데요. 철강주 또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주 중국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데 3분기 실적도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3분기에 바닥 찍고 4분기부터는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인성익 지점장님께서 글쎄요, 철강주 어떻게 해야 될지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철강주 참 힘드네요. 이 정도로까지 힘을 못 쓴다는 게 참 답답한 문제긴 한데 철강주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줄줄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 비교해 보면은 참 안 올라도 진짜 너무 안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철강주의 가격이 하락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지금 세계 경제의 저점이 언제 되겠느냐라는 어떤 불확실성과 연관되면서 더 길을 못 피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철강주 하면은 기간 산업이 될 수 있는 조선이나 건설 이런 쪽이 풀려야지 아무래도 그쪽 수요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풀리는 것
미국보다도 중국 경기가 먼저 풀려야지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철강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서는 상당히 요원하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그 포스코에 대한 그 SKT 지분이 한 2.84% 전체 시가총액의 2.84% 정도 되는데 이게 오늘 한 반 정도가 블록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SKT는 상당히 어떤 긍정적으로 보기 있는데 포스코에 대한 어떤 그 매물 압박은 일단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시각은 3분기 실적이 거의 저점 아니겠냐. 현재채를 비롯해서 포스코나 이런 것들이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4분기 쪽에서는 실적이 터닝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터닝을 한다 그래도 워낙 매물 자체가 지금 누적적으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되고 좀 더 시간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긴 시각으로 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사들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바닥은 거의 왔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수 자체가 오를 때 빠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쪽에서 철강도 바닥을 찍는다면은 차기에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업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버행 이슈는 오히려 블록딜을 해서 좀 해소가 됐다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철강주 들고 계신 분들 손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여기서 뭐 장기적으로 보고 좀 들고 가야 될까요? 예,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뭐 팔아서 다른 쪽에 빨리 갈 수 있다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으면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V자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량입니다. 그게 물량 부담 때문에 턴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옮겨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아무래도 긴 호흡으로 봐서는 지금 조금씩 이제 새로 시작하는 쪽에서는 사서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그 여유만 있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사실은 뭐 상당 부분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글쎄 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철강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입니다. 실업률 7.8% 예상 외였는데요. 그렇지만 U6 실업률은 14.7%인가요? 전월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취업자 수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하긴 했는데 파트타임 잡,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알바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쪽이 늘어나면서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낙관만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뉴욕 증시에 뭐 크게 반영되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자, 고용지표 김도원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 9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안정 고용은 역시 좀 정체되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실업률의 경우 한 7.8%를 기록하며 44개월 동안 이어져 오던 마의 8% 벽을 허물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평균 실업 기간이 늘어나고 그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그 세부 내용에서의 개선이 부진한 것을 빌미로 8% 아래로 내려간 실업률을 평가절하하고는 있으나 그 미국 실업률이 8%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09년 1월 이후 한 4년 만입니다. 이번 실업률의 하락은 물론 지난 1차와 2차, 3차의 양적 완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최근 그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한 10%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그 건설업 종사자 수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은 글쎄요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선거 앞두고 좀 일시적으로 좀 숫자 만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용 지표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김도원 연구원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고용 지표가 뭐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감도 그렇고 7월과 8월 수치가 큰 폭으로 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9월 수치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 1,000명 정도 더 증가했었고요. 따라서 그 실업률의 고용 지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향후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지표인데 일단 뭐 부정적인 시각들도 좀 많은데 뭐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뭐 건설 부분 쪽 고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역시 뭐 최근에 미국의 주택 부문이 회복된 데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인 것도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실은 좀 약세였는데 기술주 약세였습니다. SNS 게임 업체인 진가라는 회사가 11%대인가 이렇게 폭락을 했죠. 급락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페이스북도 4%대. 애플도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다니까 이거 조금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러고 좀 그 조정을 받았는데요. 인성익 지점장께서 좀 그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국내 IT주는 괜찮을까요? 그렇게 빠졌는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 하면 큰 영향, 우리나라의 IT 업체에 영향받는 거는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판단으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진가라는 업체는 그 SNS 소셜 네트워크죠. 거기에 게임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쓰리팡이라 그래갖고 아주 그 모바일 쪽에 게임 하는데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뭐 애니팡, 캔디팡, 보석팡 이런 게 있죠. 이런 쪽의 시세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 그 진가라는 업체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이게 공모가가 10불에 공모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2불 때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주 폭락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쪽 IT 업체 관련되는 그 회사들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페이스북의 플랫폼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이제 게임을 올려놓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차지하는 매출액의 자그마치 12%를 차지한다 합니다. 게임 하나 업체가 페이스북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한다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 뭐 페이스북도 지금 4%씩 빠지고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빠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이 우리나라 IT와 연결돼서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애니팡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가는 주가 YD 그 온라인인가요? 그 회사도 지금 신고가를 갔다가 잠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뭐 캔디팡의 뭐 위메이드나 조이맥스 같은 회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 또 보석팡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른손 게임즈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시세가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그 게임주들이 지금 상당히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수급으로 보긴 하겠지만은 미국의 영향은 좀 덜 받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가장 중요했던 그 삼성전자의 그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분기별로 8조가 나와서 사상 최대라 그래서 상당히 시각을 많이 중요시했는데 실제적으로 주가는 아무래도 조금 조정을 보인다면 뉴스에 이제 파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뭐 많이 올라갔고 종합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이제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영향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빠르지 못하고 약간의 조정 쪽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외에 관련된 IT 업체들 특히 그 핸드셋 관련해가지고 그 부품주들 이런 쪽은 실적과 3분기 실적과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진가라는 업체가 폭락을 했던 이유가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팡자 들어가는 게임 업체들 뭐 지금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은 전혀 다르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하루 만의 조정입니다. 금요일 날 2포인트 반등했는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크게 조정받고 있고 오늘 조정은 영 좀 개운치 않은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의 하방 경직성 아직은 좀 믿음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를 발표했고 내일 밤인가요? 미국 알코아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성익 지점장께서 글쎄 국내외 뭐 기업들 어닝 시즌 이번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국외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그 알코아가 내일 그다음에 뭐 유통업체 코스트코라든지 그다음에 서브웨이 그다음에 JP 모건이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 저희들도 이번 주부터 프리 어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까지
분기별로 한 6% 정도 이익을 냈다가 이번에 한 2.6 정도 하락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경기 침체 이후에 최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실적 자체가 지금 하락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지수도 좀 다운되는 그런 쪽으로 보이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삼성전자 어닝 이후에 전체적으로 실적은 조금 다운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뭐 통신, 무역, 기계 뭐 그런 쪽이 좀 하향될 것 같고 항공, 운수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을 좀 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아무래도 좋게 보이는 것은 IT 관련 중소업체, 좀 전에 말씀드린 핸드셋 그 부품 주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 카지노 쪽의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에 좀 둔감한 소비재, 뭐 소비재가 경기에 민감하다고 해야 되는데 둔감한 소비재, 대표적으로 뭐 게임주나 인터넷 내수주 관련되겠죠. 근데 중국과 연계된 것들 그런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서 거의 신고가 이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매매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매매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 지금 투자자들이 아주 고민이 상당히 많고 하루 지나고 나면은 그냥 기존에 가는 걸 따라갈 걸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이젠 고비까지 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실수가 이제는 반복되기보다는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 될 수 있고 아무래도 투자자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 공방을 하는데 글쎄요 조만간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전체적인 시각 4분기 말 대선 그리고 중국 경기 유럽의 어떤 해결책 미국의 통화가 풀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 재차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합쳐진다라면은 분명히 4분기 초부터는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3분기 어닝에 관련해서는 종목들은 미리 많이 올라간 선반영된 종목보다는 바닥에 있긴 하지만은 3분기 어닝이 좋게 나온다는 어떤 그 컨센서스보다 상향 조정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는 아무래도 바닥에서 거래량 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 보신다면은 그런 쪽 중소형 쪽에서 큰 주가의 움직임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눈높이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미리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어닝 시즌 일부 섹터 종목들 뭐 상당히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주가가 이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종목이 많다는 점. 그래서 역시 뭐 종목 고를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부 변수로 유로존 관련해서 이제 뭐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 그리스 관련 논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뭐 요새는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옵션 만기 있고 좀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는데 김두원 연구원께서 이번 주 시장 변수 좀 짚어주세요. 예, 그 지난 경기 부양 이후죠. 물론 그 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미국의 실물 경기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유럽은 여전히 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유럽이 그 지지부진한 주된 이유는 아마도 그 역시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아 오히려 불안한 스페인의 그 도덕적 해이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이번 주에는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과 관련된 EU 재무회담이 9일날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이번 EU 재무회담에서 2년간 그 다사다난했던 ESM 출범에 관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 그 EU 재무회담에서는 어떻게든 그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은 없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난 OMT죠.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 이후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있고 지난 스페인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 대형 은행은 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21일 날이죠. 그 스페인의 그 지방 선거가 좀 앞두고 있는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스페인 정부가 그 전면적인 구제 금융 신청은 다소 좀 유보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10월 말로 다가온 350억 유로 정도의 상당의 원리금 부담뿐만 아니라 그 내년도는 한 1,600억 정도 상당의 상환 부담이 상존해 있고 그 지난주였죠. 그 스페인의 지방 정부 중 하나인 그 카나리아 제도가 그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7개의 지방 정부 중에서 구제 금융을 신청한 곳이 총 6곳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17개 지방정부 정부 부채가 이미 한 150억 유로를 상회하고 있어 스페인 정부가 그 지방정부의 구제를 위해서 마련한 한 180억 유로 정도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향후 전면적 구제 금융은 아니더라도 이건 선택이 아닌 당위성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이번 EU 재무회담에서는 ESM의 출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상계 보면 그 ESM 출범은 그 스페인의 구제 금융을 염두에 둔 방화벽인 만큼 현재 그 트로이카의 실사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와 같은 강경한 입장이 아닌 다소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향후 스페인의 구제 금융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유럽의 이벤트 외에도 11일이죠. 그 BOK의 통화금융위원회와 더불어 옵션 만기일에 관심이 좀 둘만한데요. 먼저 그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그 프로그램 매수 잔고 부담으로 단기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그 침체 국면을 가속화하고 있는 제조 실사 지수를 비롯하여 개선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소비자 기대 등 국내 경기의 둔화를 감안해 볼 때 그 BOK는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방어에 좀 나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그 옵션 만기를 통한 그 변동성 확대 예상과 또 금리 인하를 통한 그 경기 방어 스탠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 뭐 외부 변수보다는 내부 변수에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 증권사별 전망 자료를 봤더니 매도 우위를 전망하는 그 증권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만기일 날 움직임은 그야말로 뭐 며느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번 옵션 만기일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